또 말씀하신 것처럼 박일호 최정희 송사님의 하고 제가 두 분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동안 함께 하고 했던 그런 은혜들이 너무 크고 두 분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처가가 여기 후평동 현대아파트 멀지 않죠, 목사님. 예, 멀지 않고 저희 아내도 춘천 사람입니다. 춘천 토박도 계시고 또 저희 장인어른은 여기 교장 선생님을 계시다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춘천 하천 여기를 막 다니셨어요. 근무하시는 그래서 그건 또 춘천 가족인데 또 이제 멀지 않은 곳에 학교를 한다니까 더 기대가 되고 여러분 뵙는 시간들이 더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때를 가게도 일단 강의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 제목들을 보니까 가게도 하면서 다룰 부분 주제들이 다 이번에 다뤄질 겁니다. 제가 가게도 하면서 요거는 강의 들을 때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또 다 강의로 오신 분들도 저도 다 같은 팀 안에서 가정사역 팀 안에서 함께 하는 분들이셔서 또 강의의 일관성들도 충분히 됐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강의 제목은 가계도의 이해와 적용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요. 제가 강의는 보내드렸는데 강의도 하고 근데 주로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의 삶을 가족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함께 가족을 돌아보고 사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족 소개를 좀 더 드릴게요. 저쪽에 제 아내 정현주 선교사하고 제가 있고 옆에 이제 아들 성준이하고 며느리 맥이 있고 20일 날 태어난 저 손자 태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두 딸 아영이, 아름이. 아영이는 지금 대학 3학년이고 아름이는 이제 곧 3이 됩니다. 이번에 같이 아름이랑 같이 왔습니다. 성준이가 저희 아들 성준이가 99년 10월 7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진짜 FM에서 아우리치 기간이었어요. 그날 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밤에 좀 다퉜어요. 잣대 등 돌고 잤는데 밤 12시 아내가 푹 찌르면서 나 이상해. 뭐가 이상해? 쥐가 터진 것 같대. 그래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고 저희가 그때 아우리치 숙소가 폐허가 문 닫은 병원이었어요. 그 침대가 다 병원 침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출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해서 이제 또 아들을 낳고 그러고 전처가 되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되는 기분하고 할아버지가 되는 기분하고 지금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제 아들이 이제 그래서 아빠 나는 아빠 같은 아빠가 될래 그랬을 때 그래 그 뜻이 뭔지 알지 이제 너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해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소개를 드리면 2001년부터 캄보디아 사역했고요. 2018년에 태국 치앙마이에 옮겨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계도는 여지껏 2001년부터 이제 가계도를 그리면서 한 1,300가 정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 분들도 만나고 여러 나라 분들 하면서 가계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가계도 안에 가족 구조를 연구하려고 가계도를 그렸습니다. 한국 가족, 캄보디아 가족, 중국, 태국, 그다음에 브라질, 독일 이렇게 각 나라만 다니면서 가족 구조를 연구하려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족 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독일, 미국, 그다음에 남미 쪽의 가족 구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건 그 가족 구조를 변화시켜서 그 안에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정말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가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이제 가계도를 통해서 한 분 한 가족 한 가족 사역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개 나라에서 한 1,300가족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제일 많이 만난 분은 한 분이 20번을 만났어요. 가계도 그리면서. 보통은 한 부부가 한 3번 정도 합니다. 또 필요하면 6번 정도 하고, 그래서 가족 안에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번 성장, 가족관계 성장학교에서 다루는 주제들 있죠. 그 주제들 다 이제 가계도안에서 다룹니다. 뭐 의사소통, 부부관계, 문제 해결, 가족구조 이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다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가족구조 연구에서 그 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안에 성경적인 가치도 세워갈 것인가가 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제노사이드에서 대학살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혹시 그거 보셨나요? 성물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EBS 쓰는 건데 최근에 나왔어요. 성물. 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게 비디오예요. 최근에 정확 수치는 기억은 나는데 그 나라의 학살로 30만인가 300만인가 죽었어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0만 이상입니다. 춘천 인구가 30만이에요. 그렇죠? 춘천에 있는 사는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몇 년 만에 학살을 당해요. 그렇게 학살을 당하면 그 나라와 가족 구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남편이 죽고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는 걸 본 그런 세대들 자랐을 때 그 사회 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캄보디아는 800만 중에 200만 명이 3년 안에 죽습니다. 다푸르도 그랬고요, 동티모르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유럽에서도 대학살들이 있었어요. 보스니아 내전도 그랬고요. 그런 대학살이 일어났을 적에 그 사회 안에 가족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게 제 이제 주요 리서치에 제 관심입니다. 그리고 빈곤이 가족 구조 안에 어떤 영향을 주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계도를 이제 그리면서 가족 구조를 연구하고 그 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생의 가계도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전환기들 제가 많이 보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 세미나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제 제주에 있는 한 가족, 한 팀하고 전환기 세미나를 했는데, 예, 되게 아주 회복과 저희 안에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환기세는 세미나는 시작했는지 벌써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참석한 분들이. 지금 이제 요즘도 전환기 세미나도 하고 또 많은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몇 개 드릴게요. 이번 학교 주제가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뭘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개인이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이 형성돼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면 개인의 가치가 사회를 보면 개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났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갔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재채기 할 적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블레스유 부르고 꼭 지나갈 적에 저랑 거리가 너무 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저기 따야겠다. 그때는 좀 미안하다. 익스큐즈미를 해야 돼. 그 문화적인 충격들 있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고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이 사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가 가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개인의 삶을 형성하고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통해서 개인을 알고요. 그 사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3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큽니다. 그 안에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은 가족만의 고유한 규칙과 목표와 가치가 있습니다. 저 습관 중에 하나가 시장이나 뭐 버스나 비행기 타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가면은 쳐다봅니다. 어떻게 대화하나? 지하철에서 아기를 그러니까 젊은 부인데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죠. 왜? 유치원 뭐 초등학교 1, 2학년 그래서 봅니다. 어떻게 저 아이 다룰까? 그 저희 딸이 봐봐. 저 그냥 봐. 어떻게 대화하나? 특별히 건강하지 않은 대화를 하는 가족들을 봐요. 시식 이놈 새끼 가만히 있어. 막 뛰어다니는 애한테 너 그러면 저 할아버지가 너한테 떼찌할 거야. 할아버지 얘 야단 좀 쳐주세요. 얘 너무 떠들죠? 뭔가 올라와요 제가. 이렇게 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쉬는 시간이 없죠. 여러분 쳐다보고. 그 대화하는 습관, 태도, 가치관이 어디서 왔을까요? 시장은 어디일까요? 특별히 가족 안에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정적이면 세상은 안전하구나. 또 부모님이 불안하면 세상은 힘든가? 라고 아이들이 배워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그러면 내 문제가 다 부모님께로부터 왔나? 나는 부모님 안 계신데? 나 어머니 안 계신데? 아버지 안 계신데? 뭐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 어디서 배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했던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를 가게를 통해서 볼 겁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다는 건 우리 부모님 날 잘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을 받았나 볼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틀리고 맞고가 없고요. 그다음에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가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가게도 그러면서 제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다 틀렸나요? 나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불군가 장애인가 난 회복이 안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거. 내가 이런 가족을 살아왔고 이렇게 내가 자라왔구나 아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변화는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이런 농담도 했죠. 니 꼬라지 알으라고. 그게 좀 비난하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 표현 말고 정확하게 당신을 아십시오. 당신이 어디서 자라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십시오. 가게들을 통해서 그런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사회에서 후천적으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는 게 되게 됩니다. 한 1300가족 만나다 보니까 제 안에 저의 결론보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웃고 대화도 참 잘해요. 강체를 봤더니 성숙하고 공감도 해주고 뭐죠? 적극적 경청도 잘해주고 참 잘한다. 가게도 그러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저 강철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문제 없는 가족은 없다. 이건 분명하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관계도 없습니다. 제일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있습니다. 형사님 저희 부부 문제 없어요. 저희 물론 문제 없는 관계는 없겠죠. 저희 부부는 좋아요.
저희 부모님은 완벽한 부모님이셨어요. 너무 좋아요. 예. 하지만 만나보니까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난 아빠가 된 아빠가 될 거야.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가 완벽한 아빠가 아닌데 완벽한 아빠처럼 봐주는 제 아들이 너무 고마워서.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표현을 좀 반복적이면 약간 좀 방어적으로 썼는데 그 말은 모든 가족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에는 고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변화와 회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가게들 통해서 그걸 밝혀주는 열어주는 게 그것을 찾아주는 게 가게들 주는 역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잘해오셨군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는 회복과 성장과 변화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건 오히려 소수이고요. 우리 안에 충분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아니 좀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들 안에 성장과 변화와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운 게 최근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주여 그만두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삶에. 제가 어릴 적에 하셨던 아주 어릴 적에 생각했던 것 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가 있는 결정은 이 가치가 없는 인생을 끝내는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제 안에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 제 안에 저 사람 싫어하나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드나 나 괜히 왔나 봐. 집에 와서 막 바닥을 쓰는 그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참 제 안에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어려운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는 변화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담하고 가족 구조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최종 목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있어야 될 자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게도 다르다 보면 일반 상담이라든지 많은 이론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는 하나님이 주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할 적에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변화와 회복의 자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대만에 다니면서 이제 대만의 가정 사역을 위한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났던 한 부부가 처음에 대만을 갔는데 제가 이게 새벽에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한 부부가 오더라고요. 이혼 서류 들고 왔어요. 도장 다 찍고 있지. 내일 아침에 새벽 가까운 법원에 갑니다. 형제는 뭐 중독 문제, 가정 폭력 문제 여러 가지 겹쳐갖고 이제 당장 이혼할 거예요. 그 베이스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저한테 8시인가? 저녁에 만났어요. 전 짐 싸느라 바쁜데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한 2시간 가게도 그리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부부는 같이 사는 게 기적이다. 여지껏 살아왔던 게 이 부부는 기적이다.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그 자매 부인한테 어떻게 살았어? 이 남편이랑 같이 남편한테는
당신 참 사는 게 힘들군요. 어떻게 살아요? 나 같은 죽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분이셨어요. 그 가족 안에도 변화와 회복과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님 주신 자원이에요. 그 가게도 그리고 결론에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 안에 변할 수 있는 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 분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비행기 타고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몇 개월 뒤에 다시 돌아가는 이 부부가 이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봤더니 이 부부가 너무 잘하고 또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다른 사람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학교가 저기 있습니다. 서브스쿨, 그러니까 제일 가정 사역에서는 제일 이제 높은 수준 레벨의 학교인데 그 학교를 작년에 했어요. 그분이 지금 스텝으로 하면서 이분이 지금 가게도 저희 이제 제자가 됐어요. 대만을 다니면서 가게도 강의하고 사역을 합니다. 제가 한 역할은 당신들 안에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유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당신 가정 안에 변화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혜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그 두 부부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걸 찾아주셨잖아요. 또 그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이 가게도 통해서 자기네 삶의 이야기들을 바꿔갈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축복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가게도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고유한 이야기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변할 수 있구나, 성장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구나.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있구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 가게도는 상담할 때도 많이 쓰지만 저는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요게 저희 이제 목적입니다. 상담하고 코칭해주고 멘토링 해주는 것도 포함하지만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족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여러분의 충분히 그러한 자원이 있다는 것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대화의 그 두 부분은 3년째 저랑 교제하는데 갈 때마다 맨날 요번에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같이 얘기합시다. 요번에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갈 때마다 이렇게 한 주제별로 가서 이제 계속 가게도 업데이트를 좀 합니다. 이제 지난번 했을 때는 이제 그만하자고. 잘하고 있다고 이제. 야, 해줄 거 없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가정은 천국입니다. 아니,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일 수 있고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는 곳이고요.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독립과 분리를 배워가는 공간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 독립과 분리에 대해서 요즘 많이 특별히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간데도 이 애착, 한국 애착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애착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의 순체를 발견했어요. 제가 공부 중인데 독립과 분리. 이게 참 한국 가족 안에 가족 구조의 특징은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저희 며느리가 미국 사람인데 다른 미국 사람들 물어봤어요. 치앙마이 있는 성사를 만나서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라고 할 때 오고 오지 말라면 가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부모가 아이들이 얘기할 겁니다. 와주세요. 애기 보러 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가세요. 그 얘기 없으면 가지 마세요. 한 5팀 하면 다 그러는 거예요. 참 정남이도 없다. 부모가 갔는데 특별히 태국에서 갔는데 진짜 그랬어요. 다 있다가
야, 네, 성준아, 우리 가도 돼? 그러면 잠깐만, 오후에 오세요. 그래. 한국은 그냥 문 열고 들어와요. 그렇죠? 아파트 앞에 와서 띵동거립니다. 누구세요? 내가 이렇게 보러 왔다. 그러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시부모님이 지금 그는 서울대 교수예요. 똑똑하고 잘 나간 이제 여자 후배인데 시부모님 들어와서 냉장고 청소해주고 간대요.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시부모님 쑥 들어와서 냉장고 쫙 해주고, 아니 서울대 교수하면 얘가 지금 똑똑하고 잘나는 며느리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실험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좀 냉장고 정리 안 될 수도 있고 청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청소 다 해주고 냉장고 다 해주고 한대요. 그리고 잔소리를 막 넣어 우리 아들 챙기는 거 이렇게. 이 핀머브를 바꿨대요. 왜 바꾸냐고. 지금 10년째 별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은 마마 보이고 문제는 집에 가서 엄마 집에서 밥 먹고 옵니다. 독립과 분리가 한국 가정 끈끈한 정이라 그러잖아요. 예. 긍정적인 표현은 그렇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끈끈한 정 때문에 독립과 분리가 안 돼서 겪는 어려움들, 예, 우리가 또 겪습니다. 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족. 이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가정은 지옥일 때도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서로를 찌릅니다. 늘 가시를 끼고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부부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만나서 할 적에 이렇게 상대방의 가시를 품어주고 너 힘들었지 잘했어 라고 격려하는 시간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상대방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참 이게 특별히 이건 한국 가정뿐만 아니라 성경적 남성상이라고 몇 년 전에 또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글도 쓰고 그러면서 어떤 미국 학자가 심리학자가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남편들이 부부싸움 하고 나면 침묵하는 이유. 쉽게 말해 삐지는 거. 왜 삐질까요, 남자들이? 말도 안 돼서. 야, 그럼 너무 잘 봐주신 거예요. 남자들이 왜 삐질까요? 예, 계속 잘 봐주고 계세요. 그건 좋은, 예, 잘 봐주셨어요. 근데 결혼하신 분, 남성 형제님들 다 결혼하셨죠. 왜 삐지세요? 최근에 삐졌던 경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친구, 삐져서 말 안 해요. 인정받지 무시당. 예? 무시당. 무시당해서. 예. 인정받지 못해서. 근데 왜 삐지? 왜 말을 안 해요? 자기의 말을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예, 맞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다 맞습니다. 먼저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서. 왜 말하기 싫죠? 열받아서. 열받아서. 짜증 먼저 짜증나서. 내 의도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죠. 꼭 상대방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말하기 싫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저 사람 저래? 한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느끼는 거죠, 남자들. 그분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남자들이 침묵하는 이유, 물론 이제 인정받지 못해서 뭐 비난받아서 여러 가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말하는 게 너무 힘들지, 한번 당해봐. 목소리예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화가 났어요. 말 안 합니다. 난 인정 안 해? 날 무시해? 너도 한번 당해봐 하고 말을 안 한답니다. 복수를. 제가 맞다. 방법을 찾아서 제가 왜 삐지는지 알았어요. 내가 복수하려는구나.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 제가 28년 차 하고 있는데 참 치사하잖아요. 참 나도 치사하다. 흰머리 늘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참, 내가 뭘 복수할 게 있다고 저 사람은 복수를 내가 삐지나.
박연아 성사님 어떻게 잘 어떠신지 제가 우리 최장 성사님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많은 복수를 당했어요. 복수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친구랑 예. 어떻게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할지 건강한 방법들을 부모님께로부터 잘 배웠다. 근데 그분들도 못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못 배우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83세실 때 일제시대 말기에 태어나셔서 한국전쟁 거치시고 60년대에 한국 그 가난하던 시기에 학교 다니시다가 70년대 초에 직장 잡으셔서 70년대 80년대 산업 여군으로서 한국을 일으켰던 세대예요. 그분들이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해서 누구도 뭘 하지 않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분들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 경제가 70년대 80년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정의 특징은 남편의 아빠 아프지 아빠가 없어요. 아빠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건강한 남성상이 뭔지 건강한 아버지상이 뭔지 못 배웠어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더라고요. 라인강에 기적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 때 멸망한 다음에 다 깨진 다음에 지금 최고의 선진국이잖아요. 독일은. 그렇게 될 때 거쳐왔던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 독일 분들 만나는데 똑같은 게 있어요. 아버지 역할이 없어요. 우리는 못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 저도 아버지한테 못 배웠어요. 어떻게 대화하고 문제 해결하고 아내한테 대해야 되는지 못 배웠어요. 저희 아이들이 전 상처받은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양치하자. 싫어. 막내딸이 저한테 그거 제발 하지 마.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지 마. 제가 장난으로 그러다가 그걸 장난할 거 아니야. 하지 마. 제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가르치는 방법이 실은 저희 아버지가 선택했어요. 저희 아버지 저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못 배우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 아이들은 전해질까봐 요즘 무슨 되게 돌아봅니다. 조심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둘째도 아빠 나도 그랬어. 큰애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아? 왜 얘기 안 했어? 저희 막내는 좀 달라요.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아빠 공감 강의하지. 대화 좀 해놔라. 강의실하고 왜 집이 달라? 라고 따지는 저희 막내는 사람들 칭찬한다고? 이야 참 아빠가 나한테 대하는 거 알면 사람들 실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막내가 제일 요즘 무서운데 우리들 안에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끼고 존중받아야 될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니 외롭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외로워요. 그런 적 혹시 있으셨어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마음은 외로워요. 많은 분을 만나봤어요. 왜 외롭지? 정확하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저도 못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안 해보더라고.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하지 속으로. 맞다, 얘기했을 될 건데 제가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소위와 단절도 경험하고요. 참 그 남편은 침묵하면서 복수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비난과 공격이에요. 너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느껴봐. 내가 말 안 하니까 괴롭지? 그거래요. 이야 참 치사하다. 그 얘기를 하지.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화가 났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또 그것도 얘기도 못해요. 그냥 침묵하면서 아내한테 복수하니.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그래서 이혼하시고 어려움 없는 분들 많이 만나겠어요. 한 분은 제가 참 힘드셨다. 가게도 그랬다 말고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손잡아주면서 수고했어요. 얼마나 많이 외로우셨죠. 애쓰셨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가족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느꼈던 경험도 저희가 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계도는 말 그대로 그냥 가계도입니다. 가족의 구조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치료도 하지만 사회와 국가와 민족들 안에 가족 구조를 연구해서 비교 연구해서 이제 그 사회 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하는 저희 주제인데요. 10년 전에 제가 독일 가서 이제 아시아인들의 대화 방법 강의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만약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동원 원장님은 계속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7분 남았으면 끝내야 돼요. 계속 질문해요. 빨리 우리 밥 먹으러 가야겠는데. 저 질문을 또 해. 저거 안 배웠어. 딱 그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문만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가 없다. 맞아요. 한국인들 안에 이 눈치는 참 기가 막힌 언어 공부입니다. 딱 표정 보면 눈치껏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딱 이제 이렇게 가서 저기 사람이 커피를 먹으러 갔어요. 제가 68년생인데 저보다 연배가 있으세요? 저보세요? 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지금 자, 커피가 누가 내야 되죠? 제가 부담 느껴요. 제가 여기 커피 머치를 같이 딱 갔는데 다 먹고 나서 더치페이입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 않아요. 젊은 애들 젊은 더 다더 치기는. 근데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것은 그냥 현상이고요. 그 안에 심리는 저희보다 더 눈치 봅니다. 이 다듬어지지 않은 눈치. 자, 밥 먹으러 갔어요. 닭갈비 먹으러 갔어요. 잘 먹었어요. 제일 비싼 닭갈비가 무슨 닭갈비? 뼈 없는 닭갈비인 거예요. 그거 아니고. 네. 뭐 치즈 정도. 시키 짜장면 먹었어요. 내가 짜장면 집 맛있다는 같이 먹자 앉았어요. 간짜장, 짬뽕, 짜장면. 눈치 없이 탕수육 해주세요. 저 탕수육 말고 우리 이제 그거 맛있던데 더 비싼 걸 시켜요. 그러면 눈치가 없어요. 적당히 알아 시키지. 한국 사람들 안에 이 공기가 말합니다. 그 공기가 말하면 언어를 잡아내야 돼요. 그게 눈치입니다. 그걸 다 강의하고 나서 저희 팀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저랑 같이 갔던 이제 형제가 미국 형제인데요. 제가 제가 진짜 커피값 내가 낼게 그랬더니 이분이 왜 네가 내? 내가 선의로 낸다 그랬는데 지금 나한테 눈치 보는구나.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커피값 내야 된다고 눈치 보면서 내한테 커피값 제하는 거구나. 안 내도 돼. 내가 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네? 싸가지하고는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언어 방법은 눈치입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 있어요. 가족 안에서 배웠습니다. 자, 아빠가 밥 먹기 전에는 아들은 숟가락 들면 안 돼요. 먼저 들면 걔는 예의가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러면 밖에 나서 누가 너 보고 뭐라 그러겠니? 체면이 없나? 우리 애가 뭐 하면은 밖에 남들이 볼까봐 창피한 거예요. 체면을 가져. 한국 가서 안에 체면은 또 다른 분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 그래. 요즘 젊은 저희 아이가 이제 국제학교 다닐 때 옷을 입고 다니는 패턴이 있어요. 크록스에 하얀 양말 신는 거.
진짜 크록스에 하얀 양말 신어요. 예? 엄청 들었을 때. 그리고 한국도 그런 애들 다 있나요? 크록스에 하얀 양말 이렇게 여기까지 목 위로 신고 다녀요. 그게 트렌드래요. 요즘. 미국 갔더니 다 그렇다. 아니 우리는 그럼 촌스러운 거야. 양복까지 해야 흰 양말처럼 촌스러운 것들 촌스러워? 체면인데 우리 남들 안 하는데 내가 하면 좀 창피한 거잖아. 체면을 따지.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여러분 옷 입을 적에 이 옷 참 예뻐. 가끔 이거 입고 나오면 남들이 날 뭐라 그럴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에겐 체면이 더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아시아인들 만날 때 제발 공기중에 있는 언어를 좀 읽어내라고. 뭐 제재길 블레스 유 안 한다 그래도 그 뭐라 하지 말라고. 그 우리 언어라고. 우리 그 얘기 안 한다고. 내가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한다고. 남 실수해도 아유 저 사람은 저거 내가 얘기하면 무안할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 합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체면 차려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듯 하지 말라고. 저희 막내는 역시 아빠 그럴 때 제발 좀 반응 좀 해. 나는 그걸 못 배웠다? 자, 고마워. 그 다음에 할 말 없어. 나한테? 아니 커피 주면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해. 너가 커피 주니까 난 참 좋다. 행복해. 고마워. 라는 얘기를 좀 하라고 했더니 우리는 말 안 해도 서로 다 알아. 이심전심이야. 말 안 해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또 그래서 침묵이 금입니다. 참. 이 침묵으로 우리 말을 해요. 부처가 꽃을 탁 드니까 저 뒤에 있는 제자가 웃었답니다. 이심전심이에요.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자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장로님과 권사님한테 계셨어요. 부부로. 자 저기 좀 서로 분들끼리 보시면서 사랑한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준비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남편 장로님이 이래서 내가 부부 세미나 안 온다고. 부부 세미나 안 온다고. 그 말을 해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40년째 사는데 날마다 눈 떠서 말을 해야 하냐고. 내가 사랑한다는 거를 몰라 내 마음속에? 그 옆에서 그 부인 권사님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 좀 하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묻어두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말 안 하고 덮어두는 걸 저희 막내는 항상 끄집어내요. 이렇게. 아름이 만나면 제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꼭 물어봐. 아빠 오늘 강의 때 내가 이제 얘기했어? 꼭 물어봐. 우리들 한국 가족들 안에 갖고 있는 고유한 일사전적, 공개로 말을 하고요. 체면이 중요하고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한국 가족의 특징을 말하라면 저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이 없는 가족은 없더라고요. 정말 사랑 없는 가족은 100%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부재입니다.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표현의 부재. 제가 치면서 이래서 내가 가정세미나 안 한다. 말을 해야 알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라. 제자들에서 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들 내 아들 말 들어. 그러시죠.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표현했어요. 내 아들한테. 말을 해야 하냐고요. 말을 안 해도 알지만 말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단다. 라는 말을 아침마다 들었으면 눈 떴을 적에 아들 내가 너 기뻐. 볼 때마다 행복해. 사랑해. 라는 말 아침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줄 수 있으셨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셨을까?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아침마다 그 얘기를 해주셨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저희 아버지였다면 우리 아버지 삶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것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하셨구나, 마음속에 묻어두고 하셨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도를 그릴 적에 먼저 가족 구조를 제가 그릴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 구성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가족들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서 가계도를 그립니다. 요런 기호들은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리고 가계도 그리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도 그릴 때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하다 보니까 한 재작년부터 제가 저것도 합니다. 질문 세미나도 합니다. 공감의 언어 중에 제일 확실한 공감이 뭔지 아세요? 질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 강의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너무 오늘 못했다고 바닥 부술 거야. 자존심이 낮아서 내가 그렇구나 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저 좀 공감해 주세요. 제 마음 좀 읽어주세요. 저 생뚱한 질문인가요? 이거 강의 끝나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강의 아니요. 저 너무 좋았어요. 아니요, 저는 이런 설명들 처음 듣는 거였어요.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강의였어요. 제 안에, 괴로울 적에 저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어떠셨어요? 많이 괴로우시죠? 그럼 어떻게 푸세요? 잘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누가 도움 좀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러게요. 누구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서로 질문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제 감정을 제가 공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통해서 그릴 적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적에 저 사람 왜 무슨 수사관이야? 경찰이야? 근데 저 신문을 하지? 라고 아마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혹시 느낀다면 저런 의도가 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하고 가계도를 그릴게요. 가계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 구성 안에 관계와 역할들을 성숙하고 건강하고 바꿔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가정 폭력, 감정의 폭력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해줄 때가 있어요. 아니, 부부싸움 했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야 엄마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 엄마 야 아빠한테 오늘 저녁에 뭐 있다고 늦게 들어오라 그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메신저가 돼요. 이거는 폭력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건강한 관계와 역할들을 찾아가게 하도록 저희 여러분의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어요. 가족은 늘 최선을 다합니다. 저거를 몰라서 가족을 그릴 때 가장 큰 장애가 돼요. 내가 이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비난하는 건데, 아니 우리 아버지 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을 하셨는데 이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를 배신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피한 건데 내가 이해해야 되나? 압니다. 모든 가족은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계와 역할을 건강하게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배웠던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가고 혹시나 제가 질문 드렸을 적에 이 질문을 다 내가 답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비난을 욕하고 우리 가족은 창피해야 되는 건데 얘기를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가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와 역할이 뭔지 찾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릴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이렇게 의사소통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릴 겁니다.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표현의 부재였어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4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4월에 위암 수술하셨어요. 참 다행히 이제 잘 회복되셨고 지금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박에도 그러면서 건강한 대화법, 서로 사랑한다 고백해 주세요. 이 말을 제가 몇 번을 했겠습니까? 수천 번을 했죠. 제 안에 양심이 걸렸어요. 제가 58년 동안 살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버지 사랑해라는 말을 못해요. 정작 모르는 여러분 주님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해봤는데 사랑해라는 말을 좀 해보세요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겠습니까? 지난 거의 27년 동안 가게도 그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 때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알아요. 고맙고 사랑하고 알아요. 말을 해야 하나? 전화 딱 걸면 아버지가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때는 국제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중퇴돼요. 잘 지내셨죠? 응 그래 잘 지냈지? 성준이 잘 크고 그래 엄마 바꿔줄게.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대화가 있잖아. 엄마 양말 어딨어? 옷 어디 있고 빨래 했어? 엄마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밥 언제 먹고 엄마 그랬어? 근데 아이들이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대요. 뭔지 아세요? 엄마 어딨어? 아버지한테 사실과 정보도 나누기 힘든데 감정 표현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양심 가치를 20년 넘게 느꼈어요. 강연하면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정말 못했어요. 아버지 위암 수술을 하러 이제 들어가실 적에 들어오고 나오셔서 정신 차렸을 때 또 못했어요. 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적 기도하고 많은 주하고 너무 좋았어요. 주님 언제 해야 되죠? 집에 돌아와서 저 때가 왜 제가 웃고 있잖아요. 왜 웃을까요? 처음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 첫 마디 먼저 하세요. 나도 사랑해. 아,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나도 알고. 그런 뉘앙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나도 너 사랑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웃음? 나도? 웃음? 예. 나도. 나도는 거기까지 못 가셨어요. 그래, 예, 웃음, 그래, 되게 등등. 아, 그랬으면 아마 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 뭐 말을 해야 하나? 근데 그게 말을 해야 하나? 이게 아니라, 그래, 웃으면서, 그래, 말을 해야 하나? 그래서, 아버지 내가 말을 해야 하겠더라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 그 글 속에는 나도 너 사랑해.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눈치를 채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83세 동안 83년 동안 사시면서 한 번도 그 얘기를 아버지 못 들으셨죠. 그 동갑이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셨을까요? 여보 사랑해 라고 하셨을까요? 죽어도 안 했어. 맞아요. 못했었어요. 못 배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84년 만에 처음으로 들으신 거예요. 누가 나한테 날 사랑한다 표현해 줄게. 여러분 부모님 혹시 살아계시다면 아버지 사랑해 라는 말 자주 하시나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잘하셨어요. 못 해보셨나요, 저처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표현의 부재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가 있냐고, 그 기준이 있냐고, 그렇죠? 성경적인 그 근거가 있냐고,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한다는 거를 하나님의 감정을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이 말을 매일 듣고 살았더라고요. 그러고 살고 싶은데 정말 아버지 손 붙잡고 아버지 사랑해라고 해서 말을 한다면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 걸었어요. 아버지 사랑해라는 말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스스로. 최선의 말 아버지 기도해요. 보고 싶어요. 이제 보고 싶은 말은 자주 합니다. 내일은 찾아볼 건데 우리 오늘 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감이 약간 미뤘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우리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 안에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표현의 부재라는 걸 가게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요 가게도 여러분들 가게들을 그리면서 학교 이야기를 여러분들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더 많은 시간이 들 수도 있겠고요. 또 부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양가 집안을 다 그릴 겁니다. 더 많은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이게 눈치가 없어요. 지금 강의 30분만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했습니다. 가게도 그래야 되는데 왜 가게도 안 그래도 강의를 하지라고 눈치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쉬는 시간이 지금 쉴까요? 차라리 지금 쉬고 그러면 괜찮으시면 간식의 준비가 하려고 예. 네, 시작해도 네. 그러면 11시까지 하고 예, 예. 괜찮을까요? 예. 11시에 해서 1시에 된다죠? 예. 알겠습니다. 그 가계도를 좀 직접 그려보는 시간 가지는데 우리 성향된 부부가 먼저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분들이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성향된 부부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하시겠습니까? 나이 우리는 뭐 생각하시는 대로 이해하는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또 누가 어차피 다 하셔야 되니까 종하는 데는 그다음에 하시고 그다음에 현경님이 마지막에 일단은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두 분이 시작하시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